유타대학교가 단편영화제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에 대해 IGC의 많은 학생들이 불만을 표했습니다. 인천 글로벌 캠퍼스에서 아이페즈 행복한 공부방 봉사를 진행합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가 한국에 대해 과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찾아가는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5일 반포 한강공원에서 대학생이 숨진 채 발견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연세대학교가 연세 역사사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송영채입니다. 5월 24일 월요일 5시 뉴스를 시작합니다. 유타대학교에서 단편영화제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본 행사는 다가오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유타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민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타대학교 아시아 캠퍼스가 설립된 이래 최초로 단편영화제가 실시됩니다. 유타대학교 필름과의 더스틴 교수님과 알리시아 교수님이 공동 주최를 한다고 하는데요. FN-MED 필름 페스티벌 아시아는 필름 프리웨이에서만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유타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단편영화를 만들어 출품할 수 있습니다. 상영 시간은 15분 내외여야 하며 장르의 종류는 무관합니다. 단편영화의 언어는 어떤 언어이든 상관없지만 영어가 아닐 경우에는 영어 자막을 추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자격 요건이나 프로젝트의 제출 방식 등은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품작이 수상할 경우에는 트로피, 상장 및 상금을 수여한다고 합니다. 또한 한 학생이 여러 개의 작품을 출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편 영화를 출품하지 않는 학생들의 경우 다가오는 10월 1일과 2일 영화제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축제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이 출품한 영상을 감상하고 좋았던 작품에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단편 영화제는 홈페이지에서 티켓팅을 통해 참가할 수 있으며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유타대학교 아시아 캠퍼스에서 주최하는 첫 단편 영화제인 만큼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해 보입니다. IBS 최민주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대부분의 수업들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희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캠퍼스 내 수업들이 하이브리드 또는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학생들의 불만은 여전히 커져가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IGC 내 캠퍼스 학생들의 익명 소통 페이지에서 특정 온라인 수업의 진행 상태에 대한 심각성을 제기하였습니다. 커뮤니티에 기재된 이 글에서 글쓴이는 이 수업에서 교수가 수업을 직접 진행하지 않고 수업 영상을 10년 정도 된 다른 교수의 영상으로 대체한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였는데요. 또한 채점 기준에 있어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채점에 대한 학생들의 질문에도 제대로 된 과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파이널 과제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물론 공지가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문제까지 언급되면서 이 수업을 포함한 온라인 수업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있는 교수들에 대한 불만과 학비가 정당하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공감하는 학생들 또한 많았는데요. 한 학생은 필수 과목이라 들어야 하지만 교수는 제대로 된 수업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몇 년 전 유튜브 영상으로 대체하는 것에 불만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이처럼 각 학생들은 저마다의 이유를 들어 공감을 하며 온라인 수업의 진행 방식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였습니다. 글쓴이는 특정 온라인 수업의 문제점에 관해 교무처와 미팅을 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전했습니다. 온라인 수업에 대한 교수들의 수업 방식,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소통과 이로 인한 학생들의 불만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의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한 교수들과 교무처의 노력이 필요로 해 보입니다. IBS 김희주입니다. 인천 글로벌 캠퍼스가 2021년 행복한 공부방 봉사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최 측은 이번 행사를 통해 IGC가 원도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주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캠퍼스는 지난 10일 인천경제자유구역 입주 기업들의 원도심 공부방 지원 프로젝트인 IFEG 행복한 공부방의 대학생 학습 봉사를 위한 학습 멘토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였습니다. 인천 글로벌 캠퍼스는 작년을 시작으로 아동과 대학생 봉사자들이 1대1로 영어, 수학을 더불어 교과목 전반을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올해 공부방 봉사가 완료된 원도심 아동을 대상으로 2차 학습 봉사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에는 인천 글로벌 캠퍼스 운영재단,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관계자 및 입주대학 학습 봉사자들이 아동 상황 및 봉사 계획에 대해 논의 추진하였습니다.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인천 글로벌 캠퍼스 운영재단 백기현 대표이사는 IFEG 행복한 공부방 사업을 통해 글로벌 캠퍼스가 원도심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매우 감사하다며 향후 이러한 봉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BS 강주은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한국외대를 상대로 약 9억 원대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수구 측은 해당 부지가 고유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장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9일 인천시 연수구는 한국외대를 상대로 9억 7천만 원 상당의 과세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외대는 지난 2017년 초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일대에 4만 3천 미터제곱 규모의 학교용 부지를 취득한 뒤 이듬해까지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습니다.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르면 학교와 외국 교육기관이 본래의 용도에 맞게 부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산세 등을 면제할 수 있지만 그 목적에 부합하게 재산이 사용되지 않았을 경우 면제된 세금을 다시 추징 조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수구는 해당 부지가 고유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면제 대상이었던 2017-2018년도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등 9억 7천만 원을 한국외대에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한국외대 측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공사 승인과 진행 과정이 늦춰졌다며 감사원 심사와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수구가 면제 대상이었던 세금을 다시 추징 조치하는 일은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앞서 지난해 연수구는 연세대가 토지 일부를 사설업체의 야구장과 풋살장 등으로 임대한 것을 적발하여 이를 근거로 23억 원 상당의 세금을 징수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수구는 롯데 송도 쇼핑타운이 송도에 추진 중인 롯데몰 건립공사가 6개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지방세법에 따라 롯데쇼핑에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면제되었던 10억 3,800만 원 상당의 재산세를 부과하는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IBS 장서희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글로벌센터가 외국인들을 위해 찾아가는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국어를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인들을 위해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상황 이에스텔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글로벌센터가 번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들을 위해 찾아가는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재 인천에 위치한 대부분의 아파트는 모든 공지를 한국어로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번역기 앱을 사용하여도 아파트 안내문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한계를 겪고 있습니다. 아이패즈 글로벌센터 측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어로 이루어진 모든 공고문과 안내 방송을 영어로 번역해주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외국인들이 번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고문의 사진을 찍거나 안내 방송을 녹음하여 사이트에 기재된 이메일로 보내면 자동 접수가 됩니다. 접수된 공고문 번역본은 아이패즈 글로벌센터 SNS에 게시할 예정이기에 이메일을 보낼 시 거주하는 아파트 이름과 한국어로 된 공고문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 다른 외국인들도 공고문 내용이 비슷하거나 같은 내용을 보고 참고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정확한 아파트 이름을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번역본은 하루에서 이틀이 소요되며 찾아가는 외국어 서비스는 송도, 청라, 영종에 거주하는 거주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패즈 글로벌센터는 이미 송도에 있는 32개의 아파트 공고문 번역 서비스를 진행 중에 있고 이 서비스를 다른 지역까지 확대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많은 외국인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IBS 이에스델입니다. 지난 25일 반포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던 대학생이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부모의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결국 죽음으로 돌아왔는데요.
어떻게 된 상황인지 이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5일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반포 한강공원 내에서 대학생이 실종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실종 장소는 반포 수상택시 승강장 옆이며 실종 당시 실종자는 친구 A씨와 음주를 하였습니다. 당시 실종자 손씨와 친구 A씨는 24일 11시경부터 새벽 2시까지 한강공원에서 음주를 한 후 잠이 들었고 친구는 새벽 4시 반경 귀가 후 실종인과 연락 두절되었다고 밝혀졌습니다. 실종 후 모두가 아무 일 없길 애타게 실종자를 기다렸지만 지난 30일 손씨는 실종 엿새 만에 숨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고 손씨는 실종 당시 입었던 차림새 그대로 발견되었다고 알려졌습니다. 부검 결과나 몇몇의 제보 끝에 사망 사인은 익사로 판명되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의 제보와 관심을 끝으로 사망 사인을 밝혀냈지만 현재로서는 사건을 종결시키기에 충분한 정황이나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수사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불어 이번 사건 이후로 서울시는 한강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침과 관련해 공청회를 열 것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많은 시민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이번 사건이 잘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IBS 이서연입니다. 인천광역시 송도에 위치한 연세대학교가 연세 역사사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최 측은 이번 행사를 통해 연세대학교의 역사와 비전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송도에 위치한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기념관은 2013년 4월 개관하였고 글로벌 창의교육, 명문형 RC 교육을 지원하는 최첨단 스마트 라이브러리입니다.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기념관에서 신입생과 재학생들을 위하여 박물관과 협조하여 연세대학교 역사의 중요한 장면을 소개하는 연세 역사 사진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의 취지는 비전 연세 150이 표방하는 도전과 선도, 창의와 혁신, 공존과 헌신의 가치는 지난 130년여의 연세대학교의 역사와 전통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전시 기간은 3월 19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전시 장소는 언더우드 기념도서관 지하 1층 로비에서 전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시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입니다. 본 행사에서는 1896년 언더우드 선교사 가족의 전도 여행과 1908년 세브란스 병원 의학교 제1회 졸업생에 대해서 소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1918년 연희 전문학교 최초의 건물인 치원관에 대해 설명하고 1957년 연희와 세브란스의 합동 연세대학교 출범 현판식의 순서로 전시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연세대학교 웹 관리자는 연세대학교의 역사와 비전을 함께 실감해보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고 관람자들이 전시를 즐겨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IBS 조은정입니다. 인천 글로벌 캠퍼스 학우 여러분, 이번 학기 종강이 벌써 2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학기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월요일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소통의 중심 IBS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